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최근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게임을 위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려면 RTX 3060 Ti 기준 약 85만원 정도는 그래픽카드 가격으로 지출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메인보드, CPU, 램과 같이 기본 구성을 맞추고 나면 결국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는 휴대하고 다니다가 집에서는 게이밍 데스크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노트북용 데스크톱 케이스를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심지어 데스크톱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 성능이 더 잘 나왔는데요. 정말 노트북을 데스크톱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노트북형 게이밍 데스크톱에 사용될 제품은 주연테크에서 출시한 리오9 젠 L8 CS37 게이밍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7.3인치 대화면과 함께 RTX 3070을 탑재한 고사양 노트북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 노트북을 데스크톱처럼 사용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케이스를 활용해 노트북 데스크톱을 제작하려 했지만 17인치의 노트북을 세로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규격의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노트북이 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 발열 관리까지 신경 써줘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직접 도안을 만들어 제작했는데요. 일단 이번 케이스를 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트북이 손쉽게, 그것도 손상 없이 데스크톱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사용될 노트북의 사이즈를 실측한 다음 그에 맞게 나무를 재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세컨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게이밍 데스크톱 안에 별도의 소형 LCD를 사용해 PC의 상태 및 정보 그리고 그의 이미지를 올려놓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17인치 대화면이 서브로 데스크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발열 관리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무로 박스 형태를 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발열 관리가 안 돼 성능 저하는 물론 노트북의 수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스크톱은 노트북의 발열을 잡기 위한 공기 통풍구 위치를 노트북 위치에 맞게 그대로 개방하는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노트북은 자체 쿨링팬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만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면 사실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게이밍 데스크탑처럼 수냉 쿨러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안에 공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두 개의 LED를 지원하는 쿨러를 측면 상 하단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실제 발열 관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의 전면부는 아크릴과 경첩을 사용해 케이스의 여닫이문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무래도 먼지가 유입되는 걸 조금이라도 차단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크릴과 케이스는 마그네틱을 활용해 고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말방구 리미티드 에디션 그립톡을 부착해 손잡이를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케이스 하단에는 4개의 브라운 발통을 연결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검정색 철망을 사용해 통풍구를 가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낌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나만의 케이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우드 재료 및 재단 비용 포함 28,460원, 2개 LED 쿨러 26,000원, 케이스 통발 1,200원, 투명 아크릴이 6,220원, 경첩이 4,800원까지 총 66,68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쿨러를 넣지 않는다면 46,80원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 가능한데요. 나만의 유니크한 케이스를 이 정도 가격에 만들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일단 이번 노트북형 게이밍 데스크톱의 성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의 프로세서는 AMD Ryzen 7 5800H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TGP 값이 140W로 전력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 면에서 기대할 만했습니다. 램은 DDR4 3200MHz를 지원하는 16GB 듀얼 채널 총 32GB 램이 탑재됐습니다. 스토리지는 NVMe SSD 1TB를 탑재해 게이밍, 노트북형 데스크탑다운 넉넉한 공간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추가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추후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노트북은 먹스 회로가 들어간 모델은 아니라 노트북 자체로 사용할 때보다 이처럼 데스크탑 모드로 사용할 경우
더 높은 그래픽 퍼포먼스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노트북형 게이밍 데스크톱의 프로세서 성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은 노트북 모드와 데스크탑 모드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으로 성능을 체크해 본 결과 멀티코어는 12555점, 싱글코어는 1431점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기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그런가요? 발열 관리는 어떨까요? 데스크톱 모드에서는 노트북이 바닥면에 맞닿아 있지 않아 오히려 공기의 흐름은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제 시네벤치 R23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노트북 모드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39.5도, 평균 89도, 최대 98.5도를 보였습니다. 데스크톱 모드 역시 온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의 기본 발열이 높은 편이지만 온도로 인한 성능 저하 현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남아 이번엔 노트북용 쿨러를 당근에서 구매해 측면에 달아줬습니다. 하지만 기존 테스트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테스트 종료 후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는 쿨러를 설치했을 때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가요? 그래픽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노트북 모드와 데스크톱 모드에서의 그래픽 성능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모드와 데스크탑 모드에서 각각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환경을 테스트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노트북 모드 대비 데스크탑 모드에서 그래픽 성능이 약 10% 정도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다이렉트X 12 환경을 테스트하는 타임스 파일을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노트북 모드 및 데스크톱 모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이트레이싱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노트북 모드와 데스크톱 모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 3가지 성능 테스트를 본 결과 다이렉트X 11 환경에서 약 1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프로세서와 그래픽 성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PC마크 10을 사용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노트북 모드에서는 총점 6331점, 데스크톱 모드에서는 약 10% 정도 성능이 향상된 6994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 차이를 보일까요? 첫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높음 옵션에서 벤치마크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노트북 모드에서는 평균 프레임 116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평균 138로 약 22프레임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을 레이트레이싱은 울트라, DLSS는 성능 모드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노트북 모드에서는 최소 39, 평균 71, 최대 93프레임,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최소 40, 평균 74, 최대 96프레임으로 약 2에서 3프레임 정도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데스크톱 모드에서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데스크탑 모드에서 다른 게임도 한번 돌려볼까요?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 테이고 맵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67, 평균 176, 최대 25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뱅가드를 울트라 옵션 DLSS는 성능 모드로 미션을 플레이해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26, 평균 106, 최대 24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FHD 해상도 기준 울트라 옵션으로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럼 혹시 4K 해상도에서는 게임이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앞서 테스트했던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4K에서 동일하게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프레임은 69로 약 50% 프레임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콜 오브 듀티 뱅가드를 통한 실제 게임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역시나 FHD에서 평균 106프레임을 보여줬던 게임이 4K 해상도 기준 55에서 60프레임으로 약 50% 프레임 저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FHD 해상도에서는 옵션 타협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4K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게임은 일정 부분 옵션 타협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노트북용 데스크톱은 일반 PC와 달리 대부분의 발열을 노트북 자체 쿨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큼 PC 내부의 공간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니크한 스피커와 같이 나만의 PC 내부를 꾸밀 수도 있는데요. 특히 기본적으로 17.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sRGB는 100%를 지원하는 300니트 밝기의 IPS 패널을 사용해 외부에서는 게임과 함께 이미지 작업을 하기도 괜찮았는데요. 또한 이처럼 데스크탑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서브 디스플레이로 활용도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테크 리오9 게이밍 노트북을 활용해 나만의 게이밍 데스크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정말 쓸데없는 작업일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몰라 제가 도안한 디자인을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리오9 기준으로 제작됐지만 본인에 맞는
노트북으로 조금 수정한다면 나만의 노트북용 데스크톱을 만들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으로 만든 나만의 유니크한 게이밍 데스크톱,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진짜 못 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